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이람의 배수진 차장이고요. 이제 오늘 웨비나는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출시된 넷마이너 5라는 저희 이제 넷마이너의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와 이제 저희 회사 그 서정민 과장이 같이 넷마이너 5에 대해서 이제 주요 기능도 소개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넷마이너 5라는 이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줌에 그 Q&A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Q&A 때 다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작을 서두를 한번 시작해 보면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재밌게 본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그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관의 어떤 연구 성과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논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논문의 어떤 그 인기와 중요도, 그러니까 미래 인용의 수준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그 연구에서 이제 그 사용한 이 전체 그 연구의 플로우를 이제 요약한 그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 논문의 이제 메타 데이터를 이제 각각에 맞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AI, 그러니까 기계학습으로 이제 예측하고 분류했다라는 이런 흐름을 이제 요약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좀 여러 데이터나 방법론을 그 적용을 하는 이런 연구 프로세스가 사실은 요즘 되게 흔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연구 표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좀 이제 하나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방법만으로 이제 뭔가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기가 좀 쉽지 않아졌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아시겠지만 생성형 AI. 네, 여기 이 강력한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 실제로도 업무나 연구 환경이 이제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것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실제로 겪는 부분들이고요. 먼저 이제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간단한 수준의 질이나 이제 분석 같은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 그 이제 좀 큰 데이터 그리고 이제 복잡한 분석 같은 경우는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기가 많이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직접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이런 이제 내 연구 목적에 맞는 어떤 딱 맞는 툴이 필요한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다 따로따로 이제 그거에 맞는 툴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직접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어떤 분석 방법론을 이제 쓰고 싶어도 그게 이제 내가 평소에 잘 모르는 분석 방법론이다. 그러면 분석을 만약에 했다고 해도 이거를 이제 잘 해석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사실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느라 정작 이제 중요한 연구를 하시는데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 흐름이나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넷마이너 5를 이제 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고 설계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어떤 하나의 툴에서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통합,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론에 대한 통합, 그리고 이제 어떤 분석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통합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넷마이너 4에서 노드셋, 링크셋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디가 없는 테이블 데이터, 그러니까 태뷸러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한,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입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인 테이블 데이터를 넣을 때 기존에는 이제 노드셋 형태로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아이디가 있어야 됐어요. 노드 아이디. 근데 이 노드 아이디로 컬럼을 정해주면 여기에서 노드 아이디가 같은 거는 원래 네트워크상에서 중복된 개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중복 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람 이름을 만약에 아이디로 만약에 쓰려고 해도 같은 이름을 다 중복 처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한 이 데이터 타입인 태뷸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타 정보가 없는 이제 비정형 텍스트 파일도 그냥 여러 개를 선택해서 태뷸러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존처럼 뭐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를 뭔가 전처리를 해서 넷마인에 넣을 필요 없이 일단 내 데이터를 먼저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뭐 네트워크로 변환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구성을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나 토픽 모델링을 비롯한 이제 텍스트 분석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자연어 처리랑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넷마이너 4에 있던 것보다 더 최신 모듈로 이제 교체가 되어서 결과도 좀 더 개선이 된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넷마이너 5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론이 들어온 건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여튼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분석 방법론을 넷마이너 하나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바로 이 키가 저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그 분석 결과를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텍스트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데이터셋으로 넣어주고 다시 머신러닝에서 이 결과를 학습에 활용하고 하는 그런 플로우가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 그리고 가져오기부터 분석 시각화를 아우르는 이제 전체 분석 워크플로우도 넷마이너 하나에서 그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마이너 하나만 있으면 이제 어떤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아끼시고 정말 더 중요한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그 아까 제가 뒤에서 잠깐 소개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 머신러닝과 이제 그래프 머신러닝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방법론이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예측하고 분류하는 그런 인공지능 방법 중 이제 하나의 갈래이고요. 그 머신러닝은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분석 대상의 어떤 특성을 학습을 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자동차라는 어떤 그 분석 대상이 있고 제가 얘의 특성 정보로 뭐 크기 그리고 재료 뭐 엔진이 있는지 바퀴가 있는지 여부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이것과 이것은 이제 자동차라는 그 정답을 같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면 이제 학습의 결과로 이제 예측 분류 모델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이 모델에다가 제가 좀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어떤 특성의, 이 대상의 어떤 특성 정보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 재료, 엔진 여부, 뭐 바퀴의 여부,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 이게 이제 차인지 아닌지를 바로 이 모델이 예측을 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이제 패턴을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로 나중에 들어오는 새 데이터를 추론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넷마이너 5에서 이제 쉽게 코딩 같은 거 없이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신경망도 이제 인공지능 이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이거는 그래프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이웃 노드의 특성을 함께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그래서 내포하는 건 나의 특성은 그 나의 고유의 특성은 사실은 이웃의 어떤 영향을 함께 받는다라는 그런 가정을 토대로 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이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식이 좀 대상의 특성만을 이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연결 관계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마이너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툴이기 때문에 이제 SNA 분석과 시각화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넷마이너 4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제 핵심적인 분석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네, 그 시각화 부분이 아주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세련돼지고 사용하기도 편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고요. 스타일링 쪽도 기존에는 좀 기능들이 많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좀 오른쪽에 바로 배치를 해서 쉽게 사용하고 바로바로 이제 어떤 내가 설정한 값을 이제 반영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어시스턴트인데요. 아마 업무에서 다들 AI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넷마이너의 AI 어시스턴트는 이제 분석 방법, 그리고 결과, 그리고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서 AI가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해석을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받을 때 이제 언어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모델도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 방법을 잘 몰라도 쉽게 그 어떤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머신러닝 분석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넷마이너 5의 새로운 특징들은 서정민 과장이 직접 이제 넷마이너 5를 설계하고 기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라이브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답에서 정민 과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넷마이너 5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보여드릴 데모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조직 소통 관계에서 영향력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즉,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학습으로 나가는 예측 모델 만드는 방법,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요 연구 주제를 찾도록 할 건데, 이제 넷마이너 5에서 어떻게 텍스트 분석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영향력자 찾기 파트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에서 노드셋과 네트워크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시각화를 한 다음에 스타일링은 어떻게 보여드리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추출 방법과 여러 개의 분석 지표를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넷마이너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넷마이너 5를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넷마이너의 랜딩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첫 화면에서는 파일을 오픈하신다든지 데이터를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간다든지 하는 쇼컷 메뉴들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최근 파일, 내가 작업한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넷마이너를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샘플 데이터가 있고요. 오늘은 그 샘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는 파일, 임포트, 스트럭처드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럭처드 메뉴는 테이블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노드셋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CSV나 엑셀 파일로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이고요. 언스트럭처드는 이제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을 때 이걸 한 번에 묶어서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스트럭처드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셔 드릴게요.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브라우저를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갖고 오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넷마이너의 샘플 데이터는 본인의 C 드라이브 사용자 그리고 본인의 계정명 이 밑에 있는 넷마이너 5 폴더 안에 샘플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사이람 데이터셋에 오리지널 타이니3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노드셋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노드셋 넣으시고 인플로이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확인하셨을 때 이제 지금 확장자가 좀 보이진 않는데 앞에 이제 CSV 파일이나 이제 엑셀 파일 둘 중 하나 형식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CSV 파일 먼저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컬럼 헤더가 있을 때는 컬럼 헤더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프리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추주 데이터 타입에서 이 데이터가 태블러, 즉 노드에 아이디 없는 테이블 데이터 그 자체를 갖고 올 건지 아니면 노드셋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데이터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첫 번째로 노드셋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노드셋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어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떤 컬럼을 노드의 아이디로 지정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다른 데이터들은 어트리뷰트, 즉 노드의 어트리뷰트로 갖고 오도록 자동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컬럼이 넘버형인지, 즉 인티거나 플롯 같은 넘버형인지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인지 밸류의 타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따로 변경할 거 없이 그대로 OK를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워크스페이스와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내가 그 프로젝트 파일 안에 있는 어떤 워크스페이스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맨 처음에 넷마이너를 실행했을 때는 어떤 워크스페이스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인풋가 완료되면 오른쪽에 잠깐 완료되었다는 스냅바가 뜨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노드셋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노드셋에 대한 간략한 인포메이션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노드셋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노드셋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파일, 인풋, 스트럭처드에서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고 이 다음에는 이제 다시 오르그넷 타이니 3 그 폴더로 들어가서 원모드 네트워크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저희는 어드바이스 프롬이라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노드가 이 노드에 연결을 보내는 링크상으로 되어 있는 엣지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엣지리스트라고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지금 컬럼 헤더가 없으니까 굳이 체크를 하지 않고 추즈 데이터 타입에서 원모드 네트워크, 즉 동일한 노드셋의 집단에 있는 서로 간의 네트워크 연결 관계를 뜻하는 원모드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이거는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에 이 노드가 이 노드에게 연결을 보내는 쌍간의 데이터로 엣지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네트워크 타입이 엣지 리스트인지 매트릭스인지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 형태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모어 버튼을 똑같이 클릭해서 어떤 컬럼이 소스 노드고 어떤 컬럼이 타겟 노드이고 어떤 컬럼을 웨이트로 지정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이미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데이터가 불러와졌기 때문에 이제 현재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데이터를 추가할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추가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창이 활성화되고요. 저희는 이미 불러와 있는 노드셋에 네트워크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ew Workspace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자동 선택되어 있고 아까 불러온 Employee 노드셋을 소스 노드셋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Add Newly Discovered 노드셋을 선택하시면 이 데이터 안에서 새로 발견되어 있는 노드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노드셋에 노드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인풋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드바이스 포럼이라는 네트워크가 생겨나게 되고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 노드가 이 노드에게 연결해 보내는 엣지리스트 형태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인포메이션이라는 창에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고 한 가지 포와 다른 점은 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동일한 링크가 있으면 이 링크를 머지해서 갖고 올지 아니면 멀티플 링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옵션을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파이브에서는 모든 링크를 다 멀티플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중복된 링크가 여러 개의 행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 행을 그 자체로 임포트를 하시는 거예요. 분석 때에는 이걸 자동으로 머지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 데이터 임포트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각화 메뉴는 이 주 메뉴 중에 비주얼라이즈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차트 형태로 보여줄지 아니면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줄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데이터는 현재 그래프, 즉 네트워크이니까 네트워크 중에 원모드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중에 어떤 노드셋에 있는 원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인플로이의 노드셋이 하나니까 인플로이 노드셋에 있는 어드바이스 프롬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시각화를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 밑에 있는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레이아웃으로 시각화를 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콤보박스에서 지금 D3 폴스라는 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D3 폴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상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레이아웃에 대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옵션에 달린 파라미터는 상단에 이 헬프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희 넷마이너 매뉴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바로 웹페이지로 뜨게 되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Run Layout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각화 화면이 뜨게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스타일 탭으로 바로 가시면 네트워크 시각화에 대한 스타일링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마우스 휠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우스 휠로 바로바로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컬러 차트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혹은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넷마이는 4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사이즈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아이콘들을 클릭하시면 스타일링을 그대로 노드의 속성에 따라 스타일링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사이즈별로 이제 노드 스타일링이 들어간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퍼포먼스 레벨이라는 이 수치적 어트리뷰트가 들어가면 이 수치 값에 따라서 노드의 크기를 달라지게 만들고 혹은 컬러에 오른쪽 마우스를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팀별로 원하는 다른 색상을 가진 노드로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즈까지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이렇게 바깥에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노드들이 있어요. 이 노드들은 저희가 연결 관계가 끊긴 고립 노드, 즉 아이솔레이트 노드라고 불립니다. 이 노드들은 어떤 노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네트워크 내에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인 노드들은 누구인지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리 분석을 통해서 이 노드 타입을 밝혀내면 되는데요. 저희 네트워크 분석은 상단의 네트워크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그리 분석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네이버 디그리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분석 메뉴를 수행을 하시면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메뉴들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무엇을 수정하면 되는지 이렇게 공통적인 인스트럭션을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풋, 어떤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할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드바이스 프롬이라는 데이터가 미리 선택이 되어 있고 이제 메인 프로세스에서 이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파라미터나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굳이 가중치를 고려하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런 프로세스를 수행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리포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준 리포트와 분석 결과에 대한 테이블 데이터, 즉 테이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에서 이 분석 결과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방영되었는지 시각화 맵 차트도 함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다시 리포트로 돌아와서 리포트에는 각각의 모듈, 그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디그리 분석에서는 디그리 점수에 대한 각각의 노드들이 가진 디그리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표, 그리고 각각의 노드별로 상위 디그리를 가진 노드가 누구인지 상위 랭킹이 표시가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자 했던 누가 고립 노드인지 각각의 노드 타입에 대한 숫자 통계량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그리 벡터를 보시면 이제 각 노드가 어느 정도의 디그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 상단에 이 정렬 기능 등을 통하시면 누가 가장 높은 디그리를 갖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웃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인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해서 각각의 디그리에 대한 통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드 타입 테이블 가보시면 어떤 노드가 아이솔레이트인지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하나의 세션에 담겨서 여러 개의 테이블 혹은 시각화 리포트로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아까 어떤 노드가 아이솔레이트, 고립 노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분석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로 add to dataset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노드의 속성으로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드의 속성이지만 각각의 테이블의 형태에 따라서 노드셋 혹은 태블러 데이터 혹은 네트워크 데이터로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분석 결과를 다시 데이터셋, 즉 데이터로 옮기셔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분석을 또 수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이 아이솔레이트라는 노드들을 다 빼버리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dd to dataset에서 노드 어트리뷰트를 클릭하시고 노드 타입이라는 컬럼을 추가하겠다라고 OK를 누르면 데이터가 추가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다시 노드셋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노드 타입에 아까 내가 분석한 노드 타입들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추가된 속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건 제가 이 아이솔레이트가 아닌 노드들을 따로 뽑아보겠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실 때에는 tools 쿼리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쿼리 기능은 조건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이고요. select dataset에서 어떤 데이터를 대상으로 조건식을 넣을지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아까 노드셋에 추가했으니까 노드셋인 employee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냥 아래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노드 타입이라고 아까 추가한 컬럼이 들어가 있죠. 노드 타입이 속성명을 클릭하시고 연산자 그리고 특정 값을 넣어서 이 조건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드 타입이 아이솔레이트가 아니라는 조건식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거고요. run 쿼리를 죄송해요. 네. 네.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이제 아이솔레이트가 아닌 노드 타입만 뽑겠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세이브 쿼리 누르시면 이렇게 쿼리문이 저장이 되고 로드 쿼리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된 쿼리문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전에 사용했던 쿼리문을 다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 리절트를 누르시면 이런 쿼리문이 적용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 뜨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셋 자체를 그냥 바로 리플레이스 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셋을 이 워크스페이스의 새로운 데이터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들어서 내가 추출한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새로운 데이터 아이템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add query result to current workspace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add resul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새로운 데이터 아이템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노드셋을 추출했기 때문에 노드셋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도 함께 추출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100개의 노드에서 아이솔레이트였던 8개의 노드를 뺀 92개의 노드에 대한 데이터 추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 추출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좀 달라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의 넷마이너4에서는 앞선 분석이 끝나고 다음 분석을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셨다면 넷마이너5에서는 앞에 데이터의 분석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세션들을 한 여러 개 열어볼게요. 그래서 betweenness, 뭐 closeness, 디그리,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를 열어놓고요. 이대로 그냥 다 런 프로세스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누른 속도보다 좀 분석이 빨리 끝나서 동시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앞에 있는 분석이 다 끝나기 전에 이 다음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가 크다든지, 혹은 아니면 여러 개의 분석을 돌려봐야 된다든지 할 때 굳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센트럴리티 같은 분석에서는 각각의 센트럴리티 값을 한 번에 이렇게 수행을 시켜놓고 바로 add to data셋으로 노드 어트리뷰트를 추가해서 이 노드셋에서 이 분석 결과 지표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머신러닝 이제 분석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고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고 이 다음에 내가 생성한 모델을 저장한 다음에 이 저장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넷마이너로 돌아와서 아까 열었던 파일을 닫고 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넷마이너 5에서 작업하신 파일들은 nm5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확장자로 저장을 하시면 이제 파일 오픈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저희 프로젝트 파일에 다시 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샘플 데이터 중에 머신러닝 폴더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리는 샘플 폴더 파일들은 이제 데이터셋에 저희가 미리 다 임포트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미리 저장된 파일이 열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상단에 이 중앙에 내가 연 프로젝트 파일명과 그리고 현재 내가 작업 중인 워크스페이스의 명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워터퀄리티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모델을 생성을 하고 모델을 저장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는 그 수질에 관한 데이터이고요. pH 농도를 등을 이용해서 실제 이 물이 음용이 가능한지를 예측을 해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하기 위한 분석 변수가 존재하고 머신러닝 분석을 위해서는 상단의 주 메뉴 중에 머신러닝 메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런 클래시컬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이런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신경망에 대한 알고리즘 인퍼런스는 내가 저장한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기능이고요.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링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내가 저장한 학습 모델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런 클래시컬에서 애드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을 한번 이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시켜 볼게요. 애드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선택해 주시고 아까 네트워크 분석과 마찬가지로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풋에서 분석할 데이터 아이템, 분석 대상에 대한 데이터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워터퀄리티라는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쓰고 종속 변수를 이 다음에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컬럼을 예측할 건지 종속 변수가 있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이 마지막에 있는 컬럼 선택해 주시고 이제 독립 변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 베리어블스를 누르면 독립 변수를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떠요. 셀렉트 올을 누르시면 전체 분석의 변수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변수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데이터 컬럼의 독립 변수를 선택해 셀렉트를 누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아이템을 선택하고 종속 변수가 뭐고 독립 변수가 뭐인지 분석의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컨트롤 패널에서 그대로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분석을 위한 프리 프로세스 전처리 단계입니다. 독립 변수를 전처리하는 방법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미신 밸류에서는 이제 결측치, 독립 변수의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인코딩은
독립변수 중 문자열 변수에 대해서 어떤 인코딩 방식을 선택할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그래서 학습 모델을 만들 거잖아요. 이 학습 모델이 잘 예측했는지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홀드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과 테스트 셋을 어떤 비율로 나눌 건지, 혹은 K-폴드 클러스 밸리데이션 이용을 해서 몇 개의 폴드로 나눠서 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할 건지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대로 홀드업 방식 기목합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선택하고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선택하고 프리 프로세스와 밸리데이션 옵션에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마지막에는 이 알고리즘에서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선택하였는지 따라 그리고 내가 프리 프로세스에서 미싱이나 인코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밸리데이션에서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생성한 학습 모델이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둔 채로 런 프로세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모델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전처리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머신러닝 분석 모델에서는 리포트로 이 모델에 대한 정보, 그리고 테스트 컨퓨전 매트릭스를 퍼포먼스, 디테일 어큐러시 바이 클래스라든지 각각의 모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를 테이블 데이터로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피처 임포턴스 같은 경우에는 X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 즉 이 학습 모델을 만들 때 이 독립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누가 중요한 독립 변수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테이블 데이터 결과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예측할 때 어떤 변수가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실 때 누가 중요한지를 같이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테이블은 내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어떻게 프레딕트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리포트로 돌아오시면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내가 설정한 옵션 값,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모델의 성능, 테스트 셋에 대한 어큐러시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그럼 어떻게 저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이브 모델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세이브 모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델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는 칸이 뜨고 저희는 그냥 알고리즘 넣어주고요. 메타부스트라는 네임으로 이 학습한 모델을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모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했다고 뜨고요. 지금 보시면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 모델을 생성시키고 이 학습 모델을 저장하는 플로우까지 보여드린 거고 이 저장한 학습 모델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는 상단의 머신러닝의 인퍼런스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퍼런스 메뉴를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분석한 학습 모델이 슈퍼바이즈 런, 아까 런 클래식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한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썼으니까 이 데이터를 선택하고 어떤 데이터 아이템, 즉 데이터 특성만 있는 아이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터 퀄리티라서 디플로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잠깐 다시 보시면 아까는 마지막에 응용 가능성에 대한 컬럼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는 그 컬럼이 없어요. 즉 다른 데이터는 특성들만 가지고 이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예측을 해보는 데이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인퍼런스에서 워터 퀄리티 디플로이를 선택해 주시고 메인 프로세스에서 셀렉트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로 사용 가능한 학습 모델 리스트만 보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아까 저장한 메타부스트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디테일을 선택해 보시면 아까 학습한 모델에 대한 설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메타부스트 모델을 오케이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모델 정보가 뜨게 되고요. 런 프로세스를 누르면 내가 가진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예측하는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레딕션 테이블에 가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즉 데이터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학습한 모델을 이용을 하고 이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새로운 종속 변수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를 따라서 가보시면 이제 머신러닝 분석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하나 완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머신러닝 분석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토픽 모델을 평가한 다음에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해서 주제를 추출할 거고요. 이렇게 추출된 토픽에 대한 네이밍을 한번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엠마이너로 또 돌아와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새롭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뉴 프로젝트를 하시면 이렇게 내가 앞서서 작업한 내용들을 저장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 작업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아까 파일 오픈을 여시면 되는 거고요.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열릴 거고 넷마이너5가 출시될 때 익스텐션 두 개가 같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 용도로 쓰시는 익스텐션들이고요. 익스텐션 메뉴를 열어보시면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와 SNS 데이터 컬렉터, 유튜브 데이터 컬렉터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은 이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넷마이너5와 함께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가 떴고 이 데이터 컬렉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면 됩니다. 넷마이너 4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신 화면인데 같은 UI를 써서 좀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오픈알렉스라는 학술 정보 사이트에서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성형 NLI, AI에 대해서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025년 발견된 한 500개의 논문 정도만 수집을 할게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수집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완료가 된 데이터를 넷마이너5로 보내서 텍스트 분석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실 때는 프리프로세스가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참고로 익스텐션에서 수행하는 NLP는 4를 사용하시면 4의 NLP 기능을 사용하지만 5에서 익스텐션을 사용하실 때는 5에 있는 NLP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처리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한 처리인 것이지 별도의 그 사전 처리들이 여기서 진행을 하지 않고 5 내부에서 어떻게 사전 처리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있는 띄어져 있는 넷마이너5를 이용해서 NLP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가 완료되면 이 프리프로세스가 yes라고 된 데이터에 한해서 import into 넷마이너를 하시면 이제 텍스트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와 아티클, 수집된 아티클 정보가 넷마이너5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완료된 단어 추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티클에는 내가 수집한 아티클에 대한 정보. 그래서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주로 텍스트 분석하실 땐 제목과 초록을 분석하시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텍스트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넷마이너5에서 텍스트 분석은 이 상단에 있는 텍스트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에서 단어를 추출한다든지 단어 네트워크를 생성한다든지 하는 전처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프리프로세스의 텍스트 메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텍스트의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 토픽 ADA 메뉴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인스트럭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와 5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때 4에서는 이 데이터를 사전 처리를 함께 무조건 하고 단어가 추출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셨다면 5에서는 그냥 내가 이 데이터를 태블러 데이터로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사전 데이터를 임포트 하셔서 사전 처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에 여러 개의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한 개의 사전 파일만 불러와서 이 사전 파일을 계속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다시 파일이 다시 계속해서 불러오지 않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인풋에서 내가 분석할 텍스트 데이터 아이템을 선택해 줍니다. 저희는 아까 아티클에 있던 타이틀과 abstract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에서 타이틀과 abstract을 선택하시면 두 개의 컬럼을 병합해서 하나의 문서로 선택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메인 프로세스에서 랭귀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케이스 센서티비티를 체크를 하시면 영어의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거고요.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추출된 단어가 다 소문자로 변환돼서 결과를 확인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파트 오브 스피치라고 해서 품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사 원하시는 품사 선택하면 되고요. 이제 사전처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유저 딕셔너리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사전 데이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사전 데이터를 활성화시켜 주기 전에 저희가 그러면 사전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넷마이너 5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의 사전 파일로 만들어서 인풋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태블러 데이터로 인풋하시면 되고요. 유의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 처리할 대상과 유의어를 변환할 대상을 각각의 쌍으로 엣지리스트 형태로 입력하셔서 인풋을 해주시면 되고 제의어 처리, 제의어 사전이나 지정어 사전, 스패머 사전, 포함어 사전은 한 행에 한 줄씩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서 이 단어들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파일, 임포트, 스트럭처들에서 브라우즈, 태블러 데이터 형태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 헤더가 있기 때문에 컬럼 헤더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임포트 해주시면 아까 보신 그 엑셀 파일 형태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 사전 용도에 맞는 컬럼을 선택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토픽 LDA 모듈을 실행을 해서 똑같이 아티클의 타이틀 앱스트랙 선택하고 유저 딕셔너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내가 불러온 사전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사전에 원하는 컬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어 사전에는 아까 유의어 처리 대상들을 변환 대상과 변환해서 어떻게 단어를 추출할지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제이어 사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DA 기능에는 워드 필터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필요 없는 단어들을 미리 제거하고 LDA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링은 어떤 조건으로 할지, 뭐 단어의 길이라든지 영문 단어니까 세 글자 이상 단어만 추출하도록 할게요. 단어, 그리고 빈도수, 그리고 TF-ID 필터링 이 조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파라미터에서 내가 LDA 분석할 때 입력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7과 2 이렇게 입력하고 선을 입력한 다음에 이제 런 프로세스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어떤 단어를 쓸지 품사 선택하고 랭귀지 선택하고 사전 처리 들어가고 워드 필터링 옵션들을 설정한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입력하면 이제 한 번에 LDA 분석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LDA 분석이 수행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이거는 제가 미리 그 토픽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토픽 평가하는 그 이밸류에이션 토픽 모델스를 미리 수행해 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썼을 때 어떤 토픽 수, 알파, 베타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기존의 코헤런스만 계산했던 것과 달리 퍼플렉시티까지 즉 혼잡성까지 같이 계산해서 넷마이너5에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프 매뉴얼 참조해 보시면 저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동안 지금 토픽 모델링이 돌아가고 있죠. LDA 모델을 하는 동안 이 다음 차트를 세션을 한번 다시 미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분석 결과를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AI 어시스턴트 모델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다시 다른 넷마이너5를 수행을 해서 AI 어시스턴트 모델을 수행하실 거면은 미리 AI 모델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I 모델 선택하는 방법은 Tools, Preference에서 AI 어시스턴트 모델 파트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떤 모델 프로바이더, 구글인지 오픈AI인지 올라마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각각에 해당하는 API 키, 유료 API 키나 혹은 무료 API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구글 모델 같은 경우에는 API 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 무료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데이터 제한은 있어서 활용은 가능하나 오픈AI 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료 API 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더를 입력하고 API 키를 입력하고 내가 원하는 언어 모델,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언어 모델을 입력하신 다음에 베리파이를 누르시고 이렇게 API 키가 밸리드라는 메뉴가 뜨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고 세이브 모드를 하시면 AI 어시스턴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모델과 API 키 그리고 프로바이더를 모두 다 설정해서 넷마이너5에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세이브를 버튼을 누르면 이제 5에서 이 다음에 있는 AI 어시스턴트 모델들은 다 앞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ADA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 분석 결과를 그대로 AI 어시스턴트 모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에서 AI 어시스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어떤 언어로 응답을 받을지를 선택하시면 내가 넣은 데이터와 데이터 특성 그리고 데이터 리포트 결과를 이용을 해서 AI 어시스턴트가 결과를 해석한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앤서링 랭귀지를 선택하시면 내가 한국어로 받을지 영어로 받을지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 데이터가 오픈 알렉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라는 걸 한번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 AI 어시스턴트의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설명을 이렇게 쓰고요. 데이터 디스크립션 안 주셔도 AI 어시스턴트 기능은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좀 더 풍부하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제너레이트 리스폰스를 클릭하시면 이제 내가 선택한 AI 모델을 통해서 리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이제 응답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기다리는 동안 좀 더 보시면 이렇게 테마 툴 같은 버튼을 통해서 이제 포에는 없었던 테마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 그 소수점 자리들에서 툴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왔으니까 분석하실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절트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내가 분석한 ADI의 리포트 결과를 이용해서 AI 어시스턴트 리포트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토픽이 어떤 네이밍을 지을지, 토픽 네이밍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각각의 토픽에 대한 인사이트, 그래서 어떤 토픽이 어떤 비중을 가졌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리고 이 토픽 모델링 결과로 또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 문구 등을 AI 어시스턴트 리포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N-5를 이용해서 어떤 흐름으로 분석을 하면 될지 시연을 해드렸고요. 이 다음 파트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배수진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 넷마이너 5는 그 복잡한 코딩을 모르셔도 이제 아주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그 넷마이너 5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분야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몇 가지를 고민을 해봤고 이제 연구 사례나 이제 방법론 관련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유형을 좀 뽑아와 봤는데요. 먼저 이제 마케팅, CRM, 뭐 경영 이쪽 파트에서는 이제
고객 세그먼트라던가 서비스 이탈 가능성, 그리고 브랜드 평판 분석 등에서 이제 넷마이너 5를 유용하게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고객의 어떤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지 투모드 네트워크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를 어떤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끼리로 이제 다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이제 커뮤니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고객의 원래 기초 정보와 이 이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세그먼트를 나눠주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기초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서비스 이용 내역들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세그먼트를 나눠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의 특성, 그리고 이제 뭐 고객 간의 어떤 네트워크 정보,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뭐 커뮤니티 내에서의 이제 어떤 상호작용도 가능할 거고, 뭐 통화나 이런 데이터, 아니면 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끼리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이 정보와 이제 이 사람이 서비스를 해지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학습을 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고객이 이제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SNS 데이터 컬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고객의 피드백이나 어떤 제품 리뷰의 데이터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실 때 항상 키워드만 넣어서 바로바로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론이 어떤지 이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HR인데요. 사실 HR은 네트워크 분석이 아주 잘 맞는 분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소통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블록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직원들 간의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를 팀이나 이제 직급 레벨로 다시 이제 딱 묶어주고 그래서 이거를 관계 패턴을 좀 심플하게 딱 시각화하거나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핵심 인력이 누구인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승진 시즌에 네, 어떤 사람을 승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관리자로 이제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잠재 인력을 찾는 그 방식, 그 목적에도 이제 직원의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통 관계 상에서의 어떤 중요도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학습을 시켜주면 좀 더 이제 그 사람 개개인의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소통이나 협업적인 능력까지도 같이 이제 판단을 해서 잠재 인물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커뮤니티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분석이 아니라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업무, 이제 그 소통 그룹을 파악을 해서 시각화를 하고 이제 조직을 재배치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행정 공공 분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사업과 이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뭘 하나를 특정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일단은 정책, 법안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정책 문서, 입법 문서, 뭐 회의록 그리고 보도 자료 같은 거에서 이제 그 넷마이너의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토크나이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키워드로서 이해관계자를 이제 뽑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주고요. 이거 구성할 때도 뭐 필요하다면 시기별이나 이제 어떤 이벤트별로 나눠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재구성을 하고, 이제 이들 안에서의 어떤 핵심 인물은 누군지, 그리고 이제 연합 그룹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하위 담론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의 어떤 수용 여부를 이제 다른 정보들과 같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정책이 수용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요인은 뭔지 그 피처 임포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정책을 넣었을 때 이 정책이 수용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학 헬스케어 뭐 보건 분야 쪽에서는 이제 먼저 그 환자의 어떤 임상 기록이랑 그 질병의 진단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질병이 맞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 이미 사실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나 어떤 단백질 간의 어떤 상호작용 관계를 이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요소는 뭔지, 그리고 이 유전자 단백질의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로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이 이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환자 간 어떤 접촉이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최단 경로, 그리고 슈퍼 전파자, 그리고 잠재적으로 감염된 위험이 높은 클러스터를 이제 발굴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넷마이너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이나 사기 탐지 분야도 역시 이제 네트워크 분석과 가장 되게 잘 맞는 분야 중 하나인데, 이제 사기가 좀 의심되는 금융 거래 기록이나 이제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키맨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 흐름을 차단을 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기가 발생했던 계좌 통신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정보를 그래프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학습을 해주면 이후에 이제 어떤 의심되는 계정을 넣었을 때, 이거에 이제 어떤 사기 가능성을 예측한다거나, 이제 약간 혐의 그룹 같은 것들 추출을 하는데,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 식별 같은 경우도 이제 악성 코드 특성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사용된 이제 함수의 구조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게 악성 코드냐 아니냐를 식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술 연구 그리고 지식 정보 관리 부문에서는 일단은 그 저희 비블리오 데이터 컬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국내외 연구 논문, 그리고 기관 기준에서는 기관 내외 논문 같은 것들을 이제 키워드만 넣고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의 세부 주제를 뽑아가지고 이 토픽의 어떤 그 집중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간의 어떤 그 내용적 유사 관계나 아니면 인용 네트워크 같은 게 지금은 저희가 아직 없는데 향후에 오픈알렉스 쪽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간 네트워크를 이제 토픽 간의 어떤 네트워크로 이제 블록 모델링을 통해서 묶어주면 이제는 토픽 간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브리지 역할을 하는 이제 학제 간 융합 연구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토픽은 뭐냐. 그래서 그 안에 분류된 논문들만 딱 보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연구들이 융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부여한 어떤 논문에 부여한 토픽 정보가 있고 그 논문에 사용된 이제 단어 정보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어떤 문서들 간의 네트워크를 같이 학습을 시켜주면 일종의 이제 그 문서의 내용에 따른 이제 그 토픽 분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문서가 들어왔을 때 이 문서를 기존의 토픽 체계에 맞춰서 이제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외에도 연구 문제가 많을 텐데, 저희가 관련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그리고 이제 또는 저희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튜토리얼이나 이제 연구 시나리오를 계속 이제 저희가 만들고 발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넷마이너나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그 약간 앞으로의 로드맵과 그리고 이제 넷마이너의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넷마이너 5는 기본적으로 좀 그 최신의 분석 기술을 잘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개발 환경을 이제 최신 기술 스택으로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떤 기술 트렌드나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주시는 이제 피드백들을 저희가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6월 초에 저희가 넷마이너 5를 처음 딱 출시를 했고요. 벌써 이제 다음 주 중에는 1차 안정화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올해 연말까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좀 일부만 먼저 스포를 하려고 저희가 1, 2, 3차 정도만 네, 계획을 좀 가지고 와 봤고요. 다음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맥 OS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윈도우에서만 쓰실 수 있었는데 맥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이나 이제 시각화 쪽 탐색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음
업데이트 때 저희가 강화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분석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최신 분석 기술이나 이제 그런 기능들 개선들을 좀 이제 그 3차 업데이트로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의견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이너 4에 대해서 이제 5를 이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아마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일단 그 구조상으로는 넷마이너 4와 이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를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학교나 학생 같은 경우는 별도 프로그램이 따로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플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포함되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네트워크 분석과 그리고 이제 시각화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랜이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좀 이제 조만간 넷마이너를 좀 도입해 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요거가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은데, 현재 일단은 누구나 그 14일간 체험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저희가 제공할 이제 그 혜택이고요. 그러니까 체험판 제공을 하는 건. 그리고 이제 그 출시 1개월간, 그러니까 다음 달 초까지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조건 없이 다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마이너 4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아직 이제 사용 중이시라면, 그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정가의 40% 할인으로 이제 버전을 아예 전환해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연구 라이선스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넷마이너 4를 5로 전환을 하시더라도, 그 넷마이너 4를 그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함께 제공을 해서 결론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넷마이너 4와 5를 같이 네, 동시에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5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로 요 지금 신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선착순으로는 별도 혜택을 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회사 이제 창립한 지 25주년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선착순 25분에게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 그 데이터 컬렉터 두 가지를 1년 동안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랑, 그리고 1대1로 맞춤형 컨설팅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좀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혹시 계획 중이시라면 빨리 이제 네,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전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그 저번 버전에 비해서 이제 최대 한 65% 정도 더 비용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셔서 네, 많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